1월 31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우스컵 29기 신인 선수 2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넘버 2 이성재, 넘버 3 3번 김태우가 과연 기존 선수들 상대로 어떤 경주 펼쳐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9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이성재, 11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이태우가 편성에 1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특성 골프에서 내려온 강급자들도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수급 쉽지만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한쪽 라인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과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홍석한, 윤우신,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홍석한, 윤우신,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고요한, 박민호, 홍석한, 문영윤, 김지훈, 조준수, 주인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요한의 선행을 인천팀 선수인 홍석한이 저측에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하고 김지광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경수, 김근영, 김종현,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경수가 오랜만에 주도에 나갔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신동현, 이찬호,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부진했었던 이로키가 대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석한, 윤우신,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서 박중희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박중희 연대가 박정욱, 고요한, 김지훈입니다. 아무래도 박중 입장에서는 고요한을 앞에다 두고 박중희 활용해 나가는 김지훈하고 박정욱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박중희 힘을 쓰고 고요한이 후미권 막해 나가고 김지훈과 박정욱이 내선을 잡고 먼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정태양이 힘을 썼을 때 이찬우하고 정하전이 박지훈과 고요한의 선행을 정태양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요한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종훈련 때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지훈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인데, 두 선수가 또 신사하고 인천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선만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태양이 넘어서야 되는데, 요즘 정태양의 컨디션 봐서는 넘어서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박종익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박중하고 고요한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유리한 편성인 만큼 박중하고 고요한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찬우도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박중의 뒷자리를 이찬우가 꽤 차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중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이 이찬우와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죠.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요한을 활용해 나가거나 뒤에다 붙이고 박중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한 편성인 만큼 박중하고 고요한의 동반 입상 쪽에 박중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이 최근 들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박중하고 고요한이 서로 타이밍 재개된다면 정태양이 힘을 씁니다. 이찬우가 막해 나가면서 정하진이 내선만 먼저 장악해 나가게 된다면 박지웅이라든지 고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힘을 써서 그대로 버텨내는 충청권 협광량 동반 입상이죠. 이찬우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찬우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하전도 막해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찬우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양이 긁어주게 된다면 이찬우가 이를 활해 나가면서 직선
직전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추입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하전 2차는 뒷자리를 정하전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중심에 의한 3복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지웅하고 고현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지웅하고 2차뇌 후미권 추입 승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의 중심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호하고 정태양 상황에 따라서 정하전을 묶어서 비노조 완승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7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이으뜸 직전 결승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첫날 금요 경기 때는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신동현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용희가 자리 잡고 박종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으뜸 입장에서는 윤우신을 뒤에 다 달거나 주윤호와 조준수를 뒤다 붙이면 힘을 쓰려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도 3주 전에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뜸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윤우신 마크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가 타정준으로 이 뜸의 후미 공략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뜸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이용희가 타정전으로 꽤 차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 뜸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쪽에 이 뜸하고 이용의 동반 입장 쪽을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자리 잡고 이용희하고 신동현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이 뜸이 치고 나갔을 때 박종태가 바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전에 차 1호 경주 때는 박종태가 임대성활에 나가면서 추입승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종태가 힘을 쓰는 경주에서 좀 경주 운영 쪽으로 전법을 변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박종태 타정전으로 이 뜸의 흠이 꽤 차게 된다면, 받아가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이뜸과 박종태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뜸의 뒷자리는 이용희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우신 달고 때리는 작전, 윤우신 앞에다 두고 견주 펼쳐 나가도 상당히 좀 어중간한 윤우신이라는 점에서 이용희가 꽤 차는 작전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박종태가 받아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긁고 이용희하고 박종태가 견제 수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윤우신을 앞에다 뒀을 때 이뜸이 윤우신 넘어서지 못하면서 함께 고조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의 직선 추입발이 통하게 된다면야 박종태와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도 최근 들어서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차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으뜸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컨디션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뜸과 이용의 동반 입상 우선이 돼야 된다, 박종태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한다면 이뜸 이용이 박종태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뜸의 뒷자리를 윤우신이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인천 쪽에서 함께 훈련하고 두 선수 묶어서 이용이 양번에 보자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서두의 완승이죠. 이용이 박종태 신동현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이용이가 후미권 꽤 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급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손재하고 이로키가 24기 동기생입니다. 아마 지종훈련 때만큼은 이로키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로키가 힘을 쓰고 손재호가 몰고 가고 최민호가 따라 나서는, 혹은 손재호가 직접 힘을 쓰고 최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고 이로키가 따라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공민규가 초주보다 많기 때문에 양견이 자리 잡고 동기생 박지영 여기에 권종국이 자리 잡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호하고 양견 힘과 힘 대결에서 손재호가 밀려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로키를 앞에 뒀을 때는 양견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손재우가 완승을 거둘지 양견이 내선 잡고 완승을 거둘지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견 입장에서는 20기 동기생 7번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도 선행 나섰을 때는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크는 곧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양견이 해결해만 준다면 박지영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기 동기생들 졸업순위 12하고 13위 기록했었던 두 선수를 안점해서 양기원과 박정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손재우가 힘을 쓰고 양기원이 살짝 넘어서는 손재우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기원하고 손재우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양기원은 손재우하고 무조건 힘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기원하고 박정희 동반 입상, 양기원하고 손재우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손재우도 내선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동기생 이로키가 힘을 쓰고 손재우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기원이 고전하게 된다면 손재우 중심으로 하는 이로키, 최민호 이로키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시속은 양기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손재우보다는 양기원과 박정희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기원이 가면 박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양기원이 가면 박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재우가 가면 동기생보다는 최민호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양분에서 삼복승은 좀 과감하게 공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29기 넘버 2 이성재, 직전 결승전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최창훈, 하수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수영보다는 최창훈도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은 아무래도 최창훈도 좀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재가 힘을 쓰면 최창훈은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성재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재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쪽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진원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성재가 치고 나가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이진원입니다. 받아가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원을 달고 때렸다간 이성재가 힘든 견제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견제 나가면서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최창훈과 협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진원이 앞장서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경수도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 언론 때도 임경수가 선행력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를 이진원이 활에 나가고 김명래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성재가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진원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 이진원하고 김명래의 동반 입상은 비노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은 월등합니다. 괜히 넘버 2가 아니에요. 최창훈과 협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가면 최창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이 3착 진입하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원하고 임경수를 묶어서 상황에 따라서 김명래까지 비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29기 졸업순위 넘버 2입니다. 이성재 인정하는 경주가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준호, 하지만 우수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선 올라가기 전에 원준호가 좀 짧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선에서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선발 우수로 다시 내려오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준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대 김영석이라든지 김근영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장중이 자리 잡고 김영권하고 김연호가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인이 7주 전 좀 수월한 편성 배정 받다 보니까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주드럭만 놓고 본다면 장중이 앞서 나가고 있고 김영권의 노련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문영인이 비노조 중심으로의
이 노조의 중심은 분명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설령 뭐 장중이 때리고 문영윤, 김용권, 김연호가 후미권 마크한다 하더라도 원준호가 이대 상대로 분명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석하고 김영근 둘 중에 한 명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직전 경주 보면 김영석 마크 되니까 일요 경주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준호하고 김영석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울 김포팀의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발주대 이치가 좋은 김근영을 원준호가 달고 쏘게 된다면 뭐 김근영도 마크 지켜냈을 때는 충분히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김근영이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배당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원준호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연자 세력들 김영석이라든지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김영석의 홈미권 마크가 유리하다, 김근영이 쫓아 나설 수 있는 경주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장중이 힘을 씁니다. 문영이라고 김용권이 홈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장중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준호가 나섰을 때는 아무래도 김문영이라고 김용권이 원준호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걸린다면 장중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장중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김병과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장진영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문영균과의 동반 입상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준호 자체가 원체 월등하기 때문에 원준호 중심으로 누가 쫓아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노조가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장중하고 김영권이죠. 장중하고 문영균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리드로 간다면 원준호, 김영섭, 김근영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장중, 문영윤, 김영권으로 이어지는 노조 선수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공격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원준호가 월등하기 때문에 김영석과 김근영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 11라운드입니다. 29기 넘버 3입니다. 김태우가 팀 선배 1번 남용찬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원호 있긴 합니다만 김원호를 챙겨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 입장에서는 남용찬을 챙겨주게 된다면 김원호가 홈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성이가 자리 잡고 홍영기, 오진우수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가 힘을 썼을 때 남용찬이 마크 를 지켜내게 된다면요, 청평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속 출전하고 있는 김지광 직전 금요경주, 토요경주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일요경주 때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까지 펼쳐나갔었던 김지광이라는 점에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훈련 파트너가 홍희철이기 때문에 뭐 승부욕 발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면 김태호하고 김지광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털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김태호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상 유리할 것 같고, 털어낸다면 김태호하고 김지광의 동반 입상 차선인 것 같은데, 전 청평 완승 쪽 경자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가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김지광의 직선 취입발, 홍영기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광하고 홍영기의 동반 입상, 김지광하고 유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넘버 3 괜히 넘버 3가 아니죠. 희소감적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김태호가 남용찬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김태호, 남용찬, 김지광을 묶어서 삼복승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원호도 직전 좀 상당히 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차권까지 금요경주 때 들이댄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원호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뭐 김태호가 간보다가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김주광하고 홍영기를 묶어서는 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까지는 과감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 월등한 김태호가 남영찬을 챙겨줬을 때 쫓아가느냐 퍼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쫓아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창평팀 완승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2라운드입니다. 4연승 도전하기는 유태보 특성급에서는 뭐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만 직전 회차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었던 유태복이라는 점에서 김종현과 장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장인석은 유태복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종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란 점. 김종현도 마크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종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유태복이 자리 잡고 장인석이 뒤나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호미권에서는 아무래도 김성구가 치고 나가려고 할 것 같고 홍석환하고 박민호가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유태복이 먼저 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종현이 마크를 지켜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태복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복, 김종현의 동반 입상 최근 홍석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지종 올련 때도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던 홍석환 타정전으로 유태복이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요, 뭐 유태복과 홍석환의 전략적인 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태복이 홍석환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김종현을 챙겨줬을 때 마크를 놓치느냐 지켜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유태복과 김종현 동반 입상이 유선이란 점, 유태복과 홍석환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성구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홍석환이 몰고 가고 박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태복이 자칫 너무나 타이밍 재다가 늦춤 나서거나 저측이 타이밍 잡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홍석환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석환과 박민호 인천팀 선수들이라는 점, 홍석환과 김선구 주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성구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뭐 노조서들에 의한 연합도 좀 유태복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만큼 홍석환하고 박민호입니다. 홍석환하고 김성구 정도는 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에서 월등한 유태복이기 때문에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협공이 기본이다 말씀드리면서 3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현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홍석환, 김성구, 박민호를 묶는 노조 선수의 연합도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29기 신인서들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안정감 있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